국립전기박물관의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국어학 경영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릿말입니다. 그간의 한성백제 고고학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개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정 토기 양식의 성립과 함께 그를 기반으로 하는 편연 연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중앙 양식의 토기 분묘 주거 문화가 파급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이제 백제의 영역화 과정에 집중한 것입니다. 백제 한성기 물질 문화에 대한 지역성은 한성백제의 영역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백제의 영역 확대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다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지역성이란 이제 제지 집단, 백제의 중앙과 제지 집단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래에 축적되고 있는 이제 자료를 이제 검토해 보면 백제 한성기 지역사회는 어떤 한성백제 영향력 아래 편입은 되지만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했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에 착안하여 제지 집단의 지역성을 검토해 보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한성기 지역 물질 문화의 특징을 검토한 후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거 자료에 집중을 해서 그동안은 좀 이제 저희가 그 주거 자료의 형태적 속성에 되게 집중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제 계측적 속성, 특히 이제 면적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기존의 어떤 해석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유적 분포와 지역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유적을 다 이제 계측하지 못하고 2014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발간한 한성백제 건축유적 유형 분류와 보건연구의 그 지역 부분을 차용하고 그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부분은 총 4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백제 한성기 정치, 문화, 경제, 기술 등의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외래 문화가 수용되고 또한 이제 또 변화되어서 확산되거나 또 제재 문화 결합되어서 재탄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물질 문화가 한성백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삼족기나 고배 등이 있고 이제 직구단경호, 승문 탄알의 행침선이 돌아올 기대 등이 있습니다. 주거 자료 그리고 이제 분묘의 경우는 이제 속천동 부분군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요. 집단 토강묘나 기단식 집석식 분구묘, 기단식 적석총 그리고 횡혈식 석실묘 등 다양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횡혈식 석실묘의 경우 방이도 부분군의 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백제 축조설, 백제가 축조하는 신라 제사용설, 신라 축조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최근 하남 방일동 유적에서 50여 개에 이르는 그 횡혈식 석실이 확인이 되어서 한성백제의 지휘 집단이 이 묘제의 채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문화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연한 육각형 주거지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오사기 때에는 이 육각형 주거지가 장방형에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방시설로는 단순한 노시설, 굴절면이 있는 외줄구들, 노와 구들시설 함께 결합되거나 일자형 외줄구들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크게 수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황구지천, 오산천, 탄천유역 등으로 저는 구분을 했는데요. 황구지천 유역에서는 화성 바람리, 길성의 토성, 화성 요리, 마하리, 소금산성 등 다양한 성격들의 유적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토기 문화를 살펴보면 흑문탄알 행침의 신발형 토기나 직구단경 고배, 직구호류 등 한성백제 중앙 양식의 토기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묘 유적을 살펴보면 마리 유적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묘제가 확인이 되었는데 포광묘나 아니면 석광묘, 횡혈 석실묘까지 한성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묘제들이 확인되었으며 목광묘 중에서는 탄천유역과는 다르게 주구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요리 유적에서는 목광묘에서 금동관과 함께 환두대두가 출토되어서 이 지역 정치체의 역량을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묘제의 특징, 이 지역의 묘제의 특징은 석축 계열의 묘제를 수용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 자료는 이제 바란유 유적에서 오각형, 육각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요. 대체로 주로 41개로 알려진 사주식 주거가 축조됩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 왕림리에서는 출입구가 부과된 정연한 육각형 주거지가 또 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성리 토성에서는 평면 출입구가 소략하게 설치된 평면 방형의 소규모 사주식 주거지도 확인되어 어떤 이 주거 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산천 유역은 수청동, 내산미동, 화성 서구리 먹실 유적 등이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이 지역도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토기 문화에 있어서는 그 한성백제 중앙지역과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묘 유적으로는 이제 최대 분묘군인 오산 수청동 유적이 대표적인데요. 주부 토광면은 170여 개, 그리고 이제 매장 주체부 확인된 토광면은 133개가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이제 목광묘에서는 한두대도와 그 다음에 성시구, 그 다음에 중국제 청자 반구 등이 확인되어서 사회 내에서 우월한 정치적 역량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 형식은 주로 평면 방형의 사주식이 다수이며 오산 내산미동에서는 출입구가 부과된 주거지가 유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난방시설은 기역자형 매줄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화성 서구리 먹실 유적에서는 21개체에 이르는 흑색마을 토기 편이 확인되어서 단일 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의 흑색마을 토기가 확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천 유역입니다. 이게 이제 고림동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경안천 유역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용인 마북동 수담 유적과 저는 하나의 번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그 용인 마북동 유적군, 그 다음에 구갈리, 그리고 고림동 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한성 중앙 양식의 토기류가 대다수 확인되는데요. 고림동 유적에서는 다수의 시유 도기편이 확인되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분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북동 유적에서 이제 원상국 시대 늦은 시기에 주구 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한두대도와 금동제 이 시기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토광로 계열의 묘제가 조성되었으며 신갈동 유적에서는 흑색마을 19단경호가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주거는 유적에 따라 좀 그 양상이 다릅니다. 용인 마북동 칠암 유적에서는 주로 방형 계열의 주거지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 신라계의 주거지도 확인되어서 장시간 동안 추락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림동 유적에서는 평면 육각형의 일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41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주식, 기반토를 사용한 일자형 외줄구들, 기역자형 외줄구들 등의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파주 주월리와 포천 자장리가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유적들은 원상국 시대에서는 방금 박종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유적들이 조성이 되는데 한성 1기, 2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유적의 조성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로는 주로 평면 육각형의 대형의 주거지들이 확인되었으며 그 내부에서는 청자편, 기대, 흑색마을 토기등이나 고구력의 광부작용 사이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천 서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원상국 시대와 한성기 초기에는 유적의 조성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한성 2기에 들어서는 고양 역절세한 유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유적의 조성이나 운영이 좀 미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물질문화는 중부 지역보다는 충청 서해안 지역과 굉장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거 유형에서 평면 방형의 사주식의 요소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토기들도 마한 재지계의 요소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각 지역의 물질 문화 중에서 주거 자료에 집중을 해서 한번 그 지역성을 포착해보고 그 의미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상국 시대부터 백제 한성기 중부 지역의
주거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시간에 따라서 주거 요소의 각각의 주거 요소가 변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면 형태의 경우는 장방형에서 출입구가 부과됐다가 평면이 오각형, 그리고 33세기의 어느 시점에 육각형으로 변화되며 5세기 전후한 시점에는 장방형의 소형화로 이제 진행된다고 하며 취사 난방시설은 점토나 구석식의 노, 그리고 기역자형, 일자형 외줄구들, 그리고 일자형, 기역자형 복두막, 그리고 이제 주거의 소형화에 따른 소형 복두막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또한 시간적으로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육각형 주거지가 가장 대형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자료의 연구의 해석들은 주로 정치적인 해석과 어떤 정치체의 기원지 등으로 이제 축약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정연한 육각형 주거의 비율과 구성 차이로 취약의 규모와 등급을 설정하거나 평면 육각형, 일자형 복두막은 백제식 주거이며 이러한 요소를 갖춘 주거가 그 주거의 분포 영역은 한성백제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형 구들은 한성백제의 취사 난방 시설로서 중앙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파급된 결과로 이야기하였으며 예로는 화천, 원천리 유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취사 난방 시설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기원지를 해당 정치체의 기원지를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자형 외줄구들은 서북한 지역이나 간결 프로노프카 지역, 그리고 일자형 외줄구들은 대방군과의 관련성을 추측하기도 하였고, 외줄구들을 사용하는 중부 지역은 한계, 외줄구들이 사용하지 않는 노지만 사용하는 지역은 예계의 어떤 종족성의 근거 자료로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주거라는 어떤 물질 문화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이제 주거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을 의미함으로써 관념적인 의미보다는 자연환경이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미를 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해석들에 대한 좀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어떤 주거 양식의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면 면적과 함께 구들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난방 기획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또 형태적 변화에 치중해서 물질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평면한 육각형 일자형 구들이 백제의 주거 양식이 전형이라면 왜 그렇게 변화했으며 그러한 주거 형태가 왜 전형이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택의 어떤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사회 문화적 요인에 좀 저희가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사회 기술적인 요인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거 자료를 저희가 이제 한번 속성을 분석해 보면 명목적 속성과 이제 연속적, 계측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명목적 속성에 대한 이 집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명목적 속성을 기준으로 이제 연속적 속성, 그러니까 즉 계측이 가능한 속성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주거의 거의 바닥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그 연구 보고서의 특성 구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면적들을 이 각 속성들의 면적, 평균 면적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한 통계적 방법은 이론 배치 분산 분석과 T검정인데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은 2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이고, T검정 같은 경우는 2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한성기 중부지역 주거지의 면적을 제가 말씀드린 지역별로 나눠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작고 영서 지역이 가장 큰 대형의 주거가 촉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특정 특정 형태의 주거받는 면적에서도 연동되는 것이라 어떤 의미가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주거지들이 갖는 난방 시설에 따라 한번 평균 면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노지와 노지 및 그리고 이제 외줄구들, 그러니까 그런 영서 문화권에 있는 지역, 영서 지역에 있는, 영서 영동 지역에 있는 주거지들이 훨씬 대형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난방시설만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두툼한 소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다는 건 어떤 주거 면적의 크기와 난방시설의 크기는 같이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평면 형태별 주거지의 평균 면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5세기 전후로 이제 변형된다는 방형 소형의 주거지는 당연히 작게 나왔지만, 재미있는 점은 육각형과 오각형의 주거지의 어떤 크기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오각형 주거지의 평균 면적이 더 대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각형 주거지가 원삼국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주거 양식이라면, 육각형 주거지는 한성기의 대표적인 주거지라고 이제 규정을 한 후에 각각의 주거지들의 평균 면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보시면 오각형 주거지는 전벽이 꺾은 것과 후벽이 꺾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어떤 유의한 면적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벽이 꺾여 있는 것은 전체 오각형 주거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소략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석 결과, 비교 결과는 큰 의미가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별 오각형 주거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오각형 주거지를 기반으로 지역별 평균 면적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 경기 북부와 영서권, 그 노지 문화권과 서울 경기 지역으로 면적이 어떤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또 이제 난방 시설별 또 면적을 구분해 봤는데, 취사 난방 시설 따라서는 또 어떤 주거지의 면적의 차이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지 북두와 그리고 노지 외줄구들 등 어떤 난방 시설의 차이에 따라서 그 주거 면적의 차이가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각형 주거지입니다. 육각형 주거지는 좀 둔각을 이루는 것과 정연한 육각형 형태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두 주거 형태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각형 주거지를 통으로 하나로 묶어서 지역별로 이제 면적을 비교해 보았더니, 재밌는 점은 오각형 주거지와는 다르게 육각형 주거지, 즉 한성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주거 면적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육각형 주거지 내에서 취사 난방시설 간의 평균 면적을 확인해 봤을 때에도 아까 보셨던 노지 북두와 노지 쪽구들 같은 경우에 난방시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 면적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원상국 한성기 주거지의 면적은 서울 경기 지역이 좀 가장 작은 편이고 영서 지역이 대형에 속한다. 그리고 난방시설 제일규제를 불구한 결과 노지를 사용한 주거지가 가장 대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 주거지와 육각형 주거지의 평균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오각형 주거지는 지역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비교적 서울 경기 지역이 소형이고 경기 북부와 영서권이 대형입니다. 육각형 주거지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면적의 차이가 없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 보하고 있는 개체들이 비교적 대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각형 주거지와 육각형 주거지 모두 난방시설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면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1번과 2번을 한번 좀 종합해서 보면, 영서 지역이 이제 노지 문화권이라고 아까 박종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기후와 당시의 기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기후를 미뤄봤을 때는 가장 좀 한랭한 기후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냥 통념상 생각했을 때 가장
어떤 남당 효과가 적은 노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상부구조나 어떤 유목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 분석결과 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아까 그 남당시대 변화가 시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의 면적이 차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 분석 결과와 함께 좀 주목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에 사용되는 난방시설은 시공적인 변화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온 기능의 효율성은 지속되거나 혹은 어떤 향상되었을 어떤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결과 3번과 5번인데요. 원상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주거형이 오각형, 육각형이 한성기로 규정한다면 원상시대 오각형 주거지는 지역적으로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경기에서 소형의 주거가 축소되고요. 한성기에 이르면은 이제 면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한솔적 평균의 차이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한성대지의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한성기에 이르면서 어떤 기초적인 기술의 공유가 이루어졌음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효율적으로 건축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획 수치와 단순하더라도 초보적인 도면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혹시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좀 비슷한 2015년에 하리 블랙모어의 석사 논문에서는 기본 단위를 이제 너비와 길이로 규정해서 한번 흥남수성을 기준으로 다른 주택과 기본 분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중부 지역의 다른 13개 유적의 기본 단위 차이가 없었으며, 그 주거에서 설치되는 어떤 그 난방시설의 위치도 큰 변화, 그러니까 확연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어떤 한성백제의 중앙 문화가 성립되고 그 파급과 그 농도, 그러니까 어떤 밀치율의 높고 낮음이 백제의 중앙의 정치적 영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파급과 확산은 일방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며 수용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선택과 거부 혹은 수용 후 재생산 등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래 문화유산을 수용할 때는 필요성의 요구가 적합성의 판단보다 우선시되며, 수용된 문화유산은 저희가 다 요소는 합성전의 수용자 취재 나의 활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되는 여러 주거지라 하더라도 어떤 문화 지체, 기술 지체, 당시의 사회상을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각형 주거지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게 정치적인 영향도 있으며 어떤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수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거문화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 주목한다면 특정 주거 양식의 파급은 중앙에서의 일방적인 이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입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시공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갔던 주거가 면적이라는 요소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현상과 배경에는 어떤 공통의 기술적 공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 한계에 의해 일정 면적 이상의 구조물의 건축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난방시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면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자연환경의 영향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차별적인 의본 문화가 그 요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어떤 주거자료가 갖고 있는 연구 성과 경향을 이제 부정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주거라든지 공유라든지 그 자료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그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그 주거가 어떤 특정 물질 자료가 수용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신라가 되겠습니다. 고분으로 본 중부지역 신라문화의 지역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남문화재연구원의 김진영 선생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할수 있는 남을 지구로 남을 지구 예정되면 취락 문제도 많은 유족들이 확인되었는데 아무래도 지역 차가 좀 큰지 전공자가 없어서 그 조사된 사례보다는 상당 부분 신라 보고학에 대한 경기적 신라 보고에 대한 연구 사례가 상당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역사적인 면을 다룰 때 이 모든 쪽이 총체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 지역의 신라 보고학 자료는 실학 자료는 주로 이제 남한여 쪽에 편중되어 있고, 토기가마도 마찬가지고, 그 남은 종교 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다
8, 9세기 때 지금 편중되어 있어서 6, 7세기 때 그 신라가 북진했을 당시에 그 정황을 살펴있은 결과 좀 상당히 파악하기가 좀 지난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폭발적으로 좀 고분 자료가 많이 좀 알게 모르게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세기 때부터 이제 8세기, 9세기 때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분 자료를 갖고 어떠한 지역적 특징을 구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찾아냈고 그 정부에서도 저희가 한번 실온적 검토를 해봤을 때 신라 북진기인 6세기 중후반부터 7세기 초반에 보여되면 횡연식 서식이나 횡군 서식이 상당한 다양한 묘형이 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좀 같은 여러 가지 묘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어떤 계보적 계통이 다르고 계보가 계통이 다르다 하면 서로한 그 지역 집단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게 차원에서 지금 본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금 추가로 많은 자료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고 좀 오기사항은 많은데 그런 부분 조금 많이 좀 가다듬도록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좀 가다듬도록 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쪽에서 신라 부분은 한 88개소 정도가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지방 부분인 경기지역 신라 부분의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4단계 변천 과정을 겪고 있을 텐데요. 큰 줄기를 보자면 한 7세기 중후역 정도에서 이제 회인구식 횡역의 묘제가 이제 단장의 수역의 묘제가 전환되고 어떠한 규모나 어떤 장르중에서 어떤 규격성이 일어나서 지역성이 좀 통일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이 부분은 그 묘제가 규각되고 지역성이 소개된 7세기 중후역 부분에는 수요식 묘제 단계 부분을 빼고 그 횡역의 횡구식 석실분 단계의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대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만 갖고 그때 당시 신라가 이 경기에 부진했을 때 당시에 그 정황을 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구조를 갖고 형식 분류를 시도를 할 거고요. 이전에 정부에서 했던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재분석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제 부분이 다 파괴된 외적 소송이나 봉분이라든가 천정구조 다 파괴되고 이제 평면구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기준은 평면, 형태, 평면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다 알다시피 이 평면비는 그 석실 안에 공간 배치, 시상의 구조나 배치 관계 그거를 다 담고 있고요. 이건 천정구까지 담기 때문에 평면 형태를 대기준으로 삼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구식, 회원식 부분 없이 평면 형태의 기준은 1.8대 장단비를 1.8대 1 이상인 것을 장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1.8대 1 미만 1.25대 1 이상을 근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원식 석실 경우 0.8대 1 미만인 것을 행정강으로 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위 속성으로는 시상의 이제 배치와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식을 일식, 그 다음에 별도의 시상을 구획해서 구획한 것을 후격에 배치한 것을 20, 그리고 좌우 장벽에 배치한 것을 30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계속 전후, 좌우 장벽 이렇게 나오고 연두에 위치한 좌측 남벽 부분은 석실의 입구 주제를 바라보기 기준을 할 수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횡령식 석실부는 보시다시피 이제 크게 이제 행정방향 0.8대 미만의 행정방향과 그리고 1.25대 미만의 방향 석실 그리고 1.25대 이상 1.8대 미만의 근방향 석실과 그리고 그 이상의 장방향 석실이 있는데 그 분포도를 보면 그 표본수는 적지만 각 형식별로 어떤 크기의 어떤 결집 형성이 조금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뒷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의 형식에 따라서 A, B,
두 형식으로 구분했는데요. A형은 전면 구속식이 되겠습니다. 방이동, 사호동, 가락동, 사호동, 그리고 서울 세곡동, 사호동에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전면에 이제 점토나 엽석을 좀 두텁게 깔고, 그리고 그 하부에 벽면에 들어가는 배수가 설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이동, 사호동 단면을 보면 이게 좀 보면은 좀 정확한 사진 자료가 없어서 좀 분명히가 없지만은 이 구석을 요충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영남 지역 석실을 봤을 때 어떤 추정의 흔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엽석을 점토가 깔고 그 위에 다시 판석을 한번 깔아서 시상문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재부석해서 이 바닥을 높여가면서 추정을 해놨을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벽면 빼바름이나 중도바름 그런 것도 보이고요. 연속이 일어난 6.5점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B형은 별도의 시상을 후벽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뒤에 후벽부에 연접해서 바로 30cm 이상의 고리시상을 한 건데요. 연두 길이가 2m 이상한 거 상당히 좀 긴 편에 속하고, 연두의 짐은 좌편대, 중앙, 우편대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중앙 연도 배치식이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B형의 시승은 벽면에 해가력이나 전도가는 벽면 이장을 좀 한개 많고, 현문 구조에 있어서 음기수나 금주석 등 정교한 현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있고, 2, 3년 이상의 가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있구나, 방이동, 그리고 양평 대편 부분과 여주 고통 부분이 이 방식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형은 반영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는 모두 우편제 1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향 서시가 다르게 10에서 20cm 미만의 저시상이 있고요. 대부분 반제류 같이 시상이 우정벽에 붙은 경우인데 대부분 연도의 반대쪽인 좌측 장벽에 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방 유형은 크기에 따라서 A와 B형은 나올 수 있겠는데요. A형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cm, 그리고 폭이 100에서 150면 좀 소형 분에 좀 속합니다. 이거는 추가장이 일어나지 않고 단독장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서울 세곡동이나 반대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B형은 좀 A형보다 좀 상대적으로 조금 크고, 상당히 좀 장방이 조금 더 A형보다 조금 약간 세상한 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크기면에 좀 크고요. 일부 추정이 일어나서 양 2인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금 소화동이나 소화 청원과 소위 운동 비좁이 있었습니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장 관계는 두 사례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 서울 중곡동 부분이 되는데 이게 도면으로만 좀 정하고 조사 내용을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헬스 시설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고고도 쪽 부분도 좀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종장 방음의 형태에 후벽 배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서 보시면 후벽에 높은 고시상이 지금 붙어있는데 한 50cm 이상 정도 고시상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약간 점석부에서 두세 단계에 달한 2-10 연도의 중앙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나 봤을 때 이제 신라의 이제 해민식 서술을 보는데 좀 약간 확연하게 연도가 조금 뻗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 을분 같은 경우는 그 도면상에 좀 보이면 고외로 보이는 그 눈물이 보여서 신라 서술을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행정 방향에 있는데요. 여주 외동에서 딱 사례가 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주 지역과 다르게는 이거는 경주 지역 같은 경우는 후벽 배치가 안 되면 좌우벽 배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단식 연도에 정밀하게 가공한 경주까지 사람 모양의 두부와 변동 모양을 가공한 정밀한 부침석이 지금 사용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 이제 행정방향 서술은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 크게 유행하지는 않지만 늦은 시기까지 상당히 면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점차 이제 규모가 축소되고 시상이 저시상화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강조 이지점 같은 석실의 경우는 거의 석방류에 거의 형식적으로 연구가 달려있는 거의 행정을 할 수 없는 수혈식인 석박에 그런 형식적으로 남아있어갖고 상당히 늦은 시기까지도 행렬식 묘제가 이런 행정방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구식 석실의 교시 석실인데 행구식 동일하게 1.2대 2대 1 이상의 반응과 1.2대 이상 2.8대 1 미만의 분반 또 이상의 장방으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나누면 3대 이상의 세장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사례가 좀 맞지 않아서 장방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부 이제 그 분방향식에 좀 일부 조금 분적 1.8대 좀 분적해서 몇 점이 있는데 저는 좀 특별한 사례도 본다면은 특별히 1.8대 기준에서 특별하게 좀 분방이나 장방향의 경계가 좀 갈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조금 보시면 좀 어떠한 각 형식별로 좀 약간 크기별로 좀 결집하는 모습도 있어갖고 이렇게 차후에 다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동시중은 반영 시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동시 같이 분명 증명과 구조는 똑같습니다. 물론 연두부가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다는 건데 파주 더블리 부분과 성남구 수동 부분이 좀 늘게 너무 소량인데요. 파주 더블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요 석실보는 이제 해결식으로 좀 했었는데 좀 축석 상태나 그런 연구가 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봐서는 연도라기보다는 요도부의 축석된 요도부의 강화성이 큰 것으로 좀 해석돼서 파주 더블리 보는 행국의 유지로 조금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A형은 전면 부석한 것이 배경인데요. 이 사례는 성남 여수동에서 한 사례만 나와서 그렇게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쓰였던 모델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B형, 폭격 배치식의 30cm 이상의 고시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 더블이라든가 오상벌터 이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연습해서 기존 시상면에 붙여서 2, 3인장으로 추정이 되는 약간 다른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C형으로 해갖고 속도 배치가 이제 좌우벽에 배치하는 게 있는데요. 파주 더블이나 용인구 같은 석실, 여주, 하거리 강릉교를 그리고 상리, 그래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B형과 C형은 어차피 이제 시상의 구조는 같지만 그 배치, 공간 배치가 좀 다르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공방에 가까운 것인데요. 전면 구석식인 일찍의 반응 구조를 같은데 일반적인 것이고 남학나 스피커는 조금 확인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 광의동과 여수동, 성남에서 광의동, 남원주, 지금동은 화성 정글뿐인데요. 특이한 거는 지금동 나5입니다. 다른 고봉군은 바닥에서 한두 개만 좀 낮게 전면 부석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나5 같은 경우는 바닥면 전면에 큰 한석재를 깔고 그 위에 엽석이나 천석을 한 2개 정도 깔아서 한 30cm 이상 높게 시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좀 단 한 사례라서 일단은 이 유형에서 A형에서 좀 보되 일단은 구조적으로 좀 봤을 때 개구조로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일단 A 이런 식으로 잠깐 따로 하나 빼놨습니다. B형은 후격 배치식이 되고요. 35cm 이상의 고시상을 이루고 있고 행부분은 전벽부 상단에 창구주부에서 일부 지역은 대부분 중간에 행부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은 3, 4인장의 다인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주와 파주더블이 고정이 3만호 고정이 있습니다. C형도 마찬가지로 좌우 장벽 배치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이제 다 배치를 하니까. 행구시 33유형 장관용 보시면 전면 구석식과 그리고 전면
시행하는데 A형은 전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나같이 고시상의 전면 사용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 기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은 좌우 장벽 배치식으로 상당히 높은 고시상을 쓰이는 것으로서 여기 고정 중에서는 좀 우격 배치가 좀 일반적이고 내부는 자격 배치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지역차는 조금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서울 의정동 고정동 청계기에서는 일반적인 형식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C형이죠. 장벽 중간에서 별도의 시상을 마련한 건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정동 수실에서 10에서 15, 15, 20호가 나오고 있는 예상하는데 앞으로 조금 이 타 영남 지역 사례 봤을 때 이게 좀 더 늘어날 사례가 있어서 아마 형식을 한번 따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추가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독장으로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강의 이제 횡렬식과 행구식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이 석실분이 어떻게 분포하고 어떤 분포적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걸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유형의 계보를 추적해서 이 계보가 각 지역분을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유형에 대한 석실분의 어떤 계층성을 좀 파악해서 이것들이 어떤 각 보건물들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계보 계층상 어떻게 상관관계를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석실의 분포는 크게 이제 강수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한강 고유 지역과 남한강 지역 되겠습니다. 한강 고유와 단순 정수계 지역과 남한수가 좀 부분 지형적으로 단일되어 있는데 단순 정수계권은 크게 이제 7개 지역을 중집하고 있고 한강 남한수는 3개 지역을 중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 이거를 이제 주변에 이제는 이러한 지역들은 주변에서 산성계 하나씩 있는데 한강 요지역에는 오주산성과 고공산성 그리고 이것을 아차산성 포함하는 이렇게 산성 실가 산성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러한 성들은 이제 균형성으로 명하면서 이러한 취지, 고려 조선들의 그 취지에 대한 연구 가운데를 살펴봐서 한 주의 신라 한 주의 균형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단조롭게도 이 고공분들이 이러한 후대 경상할 때 완성된 중요한 지역에 일단 공파원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역은 파주 더불어나 성진, 대원 식사동 같은 경우 조화호가 고공 그리고 상교 같은 일주민과 고공처럼 어떤 군연의 영속 관계를 보여준 배치 관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촬영해갖고 앞으로 뒤에 있는 계층적 속성이나 계층성 강한 연구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앞서 살펴본 구조에 대한 계통 관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영양에 대해서 정식기성 있는 자료를 좀 찾아봐왔고 그리고 비교를 구조적 유수성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한번 결과를 좀 추적해보았습니다. 먼저 전면 소식에는 행해신기 1A형은 경주 광렬이나 사가리 부분에서 예를 찾을 수 있겠고 후격 배치 시기인 DD형은 고시상을 특징하는 것에서 경주 충격이나 사왕 석시분에서 예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방형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역에서도 이런 장방형의 이제 별도 시상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쪽 경기 지역보다는 상당히 세상 2대1에 갖고 좀 세상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면 소식으로 나오거나 별도 시상이나 약간 고시상으로 좀 나와서 약간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의령 몽군이나 합천 우리와 그 크기나 그 평면 비가 상당히 유사하고 단독장은 기본한 것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수료식 석방교 당부에서 고령 고화동 이런 석실군과 경마 때문에 이렇게 경마의 석실을 좀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남 상황지의 고령이나 하천 지역과 아무래도 개통적으로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 이제 장방의 소변 배치에 중앙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청기 쪽이나 안전부 특정에서 상당히 좀 유행하는 석실의 하나의 이용을 나타나고 있고, 행정방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동 수능 지역에 대해서 평면 플레이나 후벽 배치가 아닌 좌벽이나 우벽 배치라는 면에서 아무래도 그 면에서 좀 통하기는 영동 수능 지역에 통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중앙연도식의 후벽 배치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도의 가공 두심석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지금 경주 왕경 지역과 조금 더 친연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횡보식 석실보든 정도 말씀드리는데, 크게 이제 평면 형태가 상관없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 석식이 내지는 아무래도 이제 창녕이나 양산, 김해 지역과 같은 경우는 상하도 지역과 상당히 개통성이 있고, 이거에 맞게 각 형식별로 크기라든가 규격을 만나는 것들이 전부 상통하면 있고, 별도의 시상을 갖춘 투표 시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안동, 합동, 상주, 충이나 같은 영남 서북 지역과 개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도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지에 대한 개통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행해시 석실군은 방해 석실군과 행정방해 석실군은 왕경지역, 경기지역 같은 개통을 사하고 있고, 근방해 석실은 원남, 합천의령, 고령나, 영남 상암 지역, 그리고 장방해 석실은 영남 서북 지역과 통하는 행시고, A형 바닥을 중심으로 한 그 전면 석실은 아무래도 창녕 합천시이나 영남 상암 지역과 12지역을 통하고 있고요. 나머지 별도 시상을 하는 것, 별도 구역 시설을 해갖고 고시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앞서 소대 말씀하신 남양주 지금 중앙은 전면 구석식의 고시상 것들도 영남 서북 지역에서 상당히 잘 나타나서 크게 이제 경기 지역에 대한 석실들은 왕경과 영남 서북 서남 지역을 한 두 가야 세력과, 그리고 영남 서북 지역을 한 서불주 세력과의 좀 관계성을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경기 지역에 연합하면서 이 두 세력이 이쪽에 거주했다는 것이 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앞서 살펴본 분포를 이걸 좀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각 번역별로 한 개 집단이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남 서북 지역과 상남 지역이 같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사구역, 한강 안산도 쪽의 사구역과, 그리고 사구역과, 그리고 남한강의 2구역 같은 경우는 왕경 세력은 행현식 방향석실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구역은 앞으로도 한주, 신라 특징이 신주가 설치됐던 아주 중요한 좀 주치수가 있던 곳이고, 2구역, 남한강 2구역 같은 경우는 국어수동의 상부에 지어서 군사적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서 진흥왕 때 전략운동이 설치된 군사적으로 상당히 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는 경주 지역인 왕경 세력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이 있어갖고, 아무래도 그 지정적으로 단계되는 두 세력의 아무래도 여러 집단, 여러 교계는 제집단을 좀 통솔하는 방어 거점에 파견된 지방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어떠한 계층성이 있는지, 아까 앞서 평면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일정 크기별로 좀 분집하고 결집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 어떤 계층성을 조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좀 차관해서 한번 평면 크기를 좀 상대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장력이나 여러 가지 축조 기법들 그런 점이 조금 포함되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출퇴근 같은 경우는 뭐 나온 사례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출퇴근산의 그 정황만 갖고 대칭성을 조금 측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평면 크기 같은 경우는 그 크기를 조금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대체적인 대칭성을 좀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최경 선생님도 그 경주 지역 특실과가 사례가 있어서 경주 지역과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속실분을 보면은 그게 이제 행정방의 속실은 좀 사례가 적지만은 두 개분으로 나눠 있으면 가 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경주지 같은 가 같은 경우는 서암 속실이나 같은 초대한 속실과 좀 같은 테두리나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두 가 나로 나눴고요. 반응 속실들도 최고로 큰 양평 대통이 속실하고 방위 속실 있는데 이것도 두 사례에서 한계를 좀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경주 지역의 총력이나 등하는 초대형 속실과 같이 결집하고 있어서 가나분 맞습니다. 그리고 나분 같은 경우에도 좀 자기적으로 한 두 개분을 좀 결집하면서 좀 자기적 시선을 좀 두 개로 나눠봤는데 여기서는 크기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축조 수법상 약간 차이가 나고 좀 출조용상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근동적 이사성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한 현문 구조를 갖춘다거나 정면 위장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가 나와서 이 두 개는 두 개 해서 두 개 정도 좀 확실히 개체성이 인정될 것 같아서 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광형의 장광형 부분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나 일부분과 어떤 크기상으로 크게 대각선 상품화했을 때는 크기상으로부터 차이가 때문에 일단 나 일부분과 거의 좀 같은 계층성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고 있고 그리고 나 일부분 사이는 금방은 아까 형식부였었지만 나분으로 나뉘는데 나분 같은 경우는 초소형으로 좀 나타나는 단색 차원에서 상당히 크게 작아서 통역층 같습니다. 이거를 좀 계층으로 나누면은 일계층은 초대형에서 방향의 가와 행정방향의 가분을 좀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위에 방향의 나 일부분을 좀 이계층을 나누는데 이계층은 위아래로 대강수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행정방향 나분과 장방향 가분을 좀 이계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위 계층은 금방향 방향의 나 이분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회층으로는 금방을 가분, 최하층 그 최초수로는 나분에서 총 4개 층으로 좀 설정이 가능한 그런데 최대한 선생님 경주지역 기사는 그 하위에 나분, 이 나분이 하나 통해서 5개층, 1개층이 더 생긴 결과가 좀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횡무식 수출분을 보기인데 크게 이제 형식별로 방향과 분방향, 방향은 1개로 분방은 2개로 장방은 한 5개 그룹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약간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좀 큰 계층성을 좀 반영할 수 있다고 좀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계층성을 반영할 때는 H과 I는 상당히 좀 초소형에 해당돼서 이거는 좀 계층성을 반영을 하다기보다는 P 정도의 성격에서 초유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H분에서도 조금 크게 좀 자료가 더 추가되면 지분으로 또 결집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H분과 I분은 좀 이쪽에서 좀 분석 자료도 빼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H하고 특히 I, 100cm 길이 픽셀들 미만은 신라 통신각이 후방으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한 석학이 별도의 좀 유료로 좀 구분하고 있었고 이거를 또 꼭 소유화의 무료도 꼭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직접적인 안시나 원리 거치거나 어떤 좀 2차장의 좀 성격도 한번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7세기부터 좀 이 시기에 또 부분이 좀 획득을 좀 주는 것도 아마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거는 다각적인 조건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대칭에서 아까 말씀드린 태국식 서식을 다 검토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태국식의 방향 서식은 나 이군과 태국식 나 이군과 좀 겹치고 있어서 동일 계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국식의 A군은 태국식 나 이군과 동일 계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 B군과 C군이 나오는데 태국식 B군과 금방면에 금방과 장방면 서식, 초대형의 장방면 서식이 되겠죠. 이거는 그 이게 지금 되는 나 1군과 조금 겹치는 나 1군과 겹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표본이 많지 않아서 나 2군으로 좀 가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 상관관계를 좀 봤을 때 행국식 서식은 방향의 A군과 분방향 B군, 장방향의 C군은 이상계층에 좀 올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D군과 E군은 4계층, 5계층, 그리고 GH 호수형인 GH는 6계층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위식 수치보다 하위의 한 단계가 더 지금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고분분의 분포와 좀 살펴보면 자세히 보시면 문 취지에 위치하는 고분군과 그 서편에 위치하는 고분군에서는 그 계층 위계상의 좀 차이가 분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의 요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강 속에 이제 서울 과학관하는 한주 지역의 주치소로 나타나 양주 대평이나 내동 등 남한 지역의 광역 법정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 그 지역이 좀 나타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실사가 이쪽 진출기부터 어떤 보고료의 현 현재를 이어가면서 그대로 이어서 이걸 토대로 영화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주 경과대 수면 시기까지 이어진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특별히 신라의 그 경기도 진출 시에는 그 묘제 구조를 봤을 때 가야 세력이나 영남 사벌주 세력 등 왕조 세력은 그세 세력이 좀 겹쳐있고 영남 서남부 지역의 가야 세력과 영남 서부 지역의 사벌주 세력의 주축을 해서 영합과를 진행된 것 같은데 대체적인 주 요령으로 봤을 때 한강 스케권은 주 가야 세력권을 주축을 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남한강 스케권은 아무래도 영남 서부 지역에서 지역 집단 주축을 해서 영향상 진행된 것을 좀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좀 상세히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거를 차지해 받아보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정부 시간에 저는 그 부산 경기 중부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이 중심이 되는데요. 강원도 지역은 워낙에 그 분묘 조사 그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경기도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기 그 중부 지역 그 부장된 중부 지역 그 분묘 구성된 고기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려 후기에 나타났던 전통과 새로운 조선시대의 그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사회로 표방한 조선은 고려 말 이익된 부자가래를 토대로 건국 이후의 국가 차원에서 유교적 예제의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관훈 상제 중에서 상장내는 유교사회의 핵심 이념인 효과 바탕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유교적 상장내의 제도화가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가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법은 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전기 내내 회방로의 축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또 한양과 인접한 서부 경기 지역에서부터도 본격적으로 저변화되었던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은 18세기 이후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회방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는 명시하긴 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확인되는 문제는 토강료입니다. 토강료는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문제였고 여전히 저변에서는 그 기존의 장법, 그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장법인 그 토강료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강료는 그 이전 시기부터 널리 활용된 그런 장법의 하나인데요. 고려시대 토강료에는 대체로 청자, 동기, 도기가 세트로 이루어 부장되었고 이러한 세트 구성은 다래를 함축한 그런 구성품이거나 음식 공원에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시기부터 대표적인 장법의 하나인 토강료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회방류가 보편화되는 그 17세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상당히나 높은 비중을 유지했고 부장품 역시 고려시대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에 그 명기되어 있는 조선의 분명 부장품은 그 명기, 용기, 묘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명기 같은 경우에는 작게 만들어서 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용기 같은 경우는 생전에 사용했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따르면 대부와 사서인, 왕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층에 따라서 상장에 대한 그 기준, 명기, 특히 명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좀 엄격하게 시행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조 오레이나 세종실록 그 오레 같은 데를 살펴보면 왕실에서 사용하는 명기의 숫자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실제 저변화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실제적으로는 아주 널리 이렇게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조선 전기 무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그릇들, 용기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이제 명기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그 왕실 무덤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굴한 게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대부계층 이하로 중심으로 한 명기 부장은 16세기 후반 이후에나 조금씩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원래 규정은 주자가래에서 시행하도록 한 여러 규정들이나 아니면은 조선의 그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기록을 읽어보면 꾸준히 조선 초부터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실제 적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 실제 이제 분묘에 나타난 부장품 구성을 보면 자기 단독으로만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제 청동기물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들, 그리고 접시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에다가 도기, 구슬, 철제, 가위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 부장용 자기의 경우에는 그 고려 시대에는 청자, 조선 시대에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완전히 이제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것과 달리 도기의 경우에는 고려 시대부터 지속된 것과 그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부장되는 것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 또는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를 좀 통해서 조선전기 중부 지역 분묘 부장용 도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그 분묘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확인되는 조선적인 분묘는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 은평 뉴타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00기 이상이 한 지역 내에서 발굴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부장품이 있는 분묘는 굉장히 소소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자기와 도기는 그 분묘 한 기당 여러 점에 부장되지만 도기는 분묘 한 기당 한 점만 부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적인 분묘에서 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기존의 그 자료와 제가 이제 추가 자료를 찾아보면 경기도 지역의 조선적인 분묘 유적은 파주, 서울 은평구 진방동, 남양주, 김포, 인천, 화성, 평택, 용인 등 대규모의 좀 택지 개발이나 개발이 이제 좀 그런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외 지역에서도 충분히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부 지역에서도 경기도 지역과 그 강원도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이제 그 보고된 것들이 많지는 않아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분석은 향후 이제 발굴조사 결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찾은 누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이제 그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찾아봤고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4군데 유적 정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중심으로 보면 한 237기에서 이제 도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못 찾은 보고서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그 도기, 부장 도기의 종류의 뭐 수량, 뭐 공간 유물 이런 내용들은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표 1과 표 2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살펴보면 문산 당동리 그 2호 토강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기 장구조 구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그 품질이 좋은 조선 백자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그 조선 전기에 중국에서 수입된 경적진기 아마 그 청아백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종 조선시대 전기 무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청아백자가 나오기는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주장했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파주 마동리 사 유적 같은 경우에도 그 분노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다수의 토관로에서 그 당종호, 저는 요거를 당종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과 이 나팔리 형태를 한 이런 병, 그 다음에 장군 등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5,000기 이상 이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이거는 실제 크기의 그 용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명기, 그냥 5cm 이하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명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분반돼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치는 유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평구에서 나온 이런 그 도기지의 명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어서 한양과 인접 지역에서 이런 도기 명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대한 내용은 표 2로 이제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인천, 김포, 화성 이런 지역에 다 몰려있고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 출토된 그 유물들, 이런 소고기의 이런 장종호들, 그 다음에 그 병, 장군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 강원 영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 방곡동 유적에서만 도기가 확인되고 이제 다른 원주 월성리 유적 조선시대 토강로가 있긴 한데 거기는 도기가 전혀 주장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원주 방곡동 유적에서만 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주 방곡동 같은 경우는 당경호하고 나팔리병, 그 다음에 장군, 광부병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릉과 구성 이런 데서 이제 유적이 소규모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나팔리병이나 장군 이런 것들이 부장된 지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장 보기만을 가지고 쭉 이제 정리를 해본 결과 크게 호, 병, 장군, 명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부장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호 중에서도 단경, 그 다음에 병 중에서도 나팔리병, 장군 이런 것들이 가장 멀리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수량이나 그런 내용들은 그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호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로 나눠주는데요. 이 중에서 단경호, 아무 장식이 없고 이렇게 생긴 단경호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근데 전체 호 중에서 66% 정도를 차지하고요.
지역에 경기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상관없이 가장 많이 부장되는 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당경호 같은 경우에는 소강역 묘강 바닥에 요괴를 하고 그 안에 매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부 이제 편방에 부장되는 사례들이고요. 이런 형태의 당경호는 이미 고려 후기부터 경기도 지역의 토강로에서 굉장히 많이 부장되었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선 정주까지도 토강로에 부장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강내 요괴를 하고 여기에 당경호, 독이당경호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금청사기나 백자 같은 경우에도 당경호, 호를 주로 여기에다가 부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강동 유적에서 초토된 소금 때 굉장히 작은 10cm 이하, 10cm 이하의 작은 사이즈 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입히는 스비 절차나 차는 무렵에 시신의 입안에 쌀, 조개, 옷 등을 넣는 그런 반항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좀 특수한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당경호 형태는 기본적으로 당경호인데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잡이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바로크 손잡이, 이거는 이제 원홀형이고요. 이거는 이제 반원형으로 달려있는 손잡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파수당경호 가형, 바로크 손잡이가 달린 것들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편인데 이것들은 다른 제가 사고 공부할 때 제가 기타 경상도 시험이나 충청도 지역 아니면 전라도 지역의 조선대비 분묘 자료를 모두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자료를 참고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한양도 성내의 건물지 문화층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이런 형태의 손잡이가 파수당 경우들이 종종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식이 같은 지역의 분묘에도 활용이 됐던 것으로 장신호와 광고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빛이 낮게 이제 나타나는 형태라면은 장신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금청사격 연관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장신호는 세상한 형태의 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신호 같은 경우에도 당경호와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 양강도 현재는 이제 경기 수청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려 후기 양강도 지역 분묘에서 많이 부장품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선 전기의 경기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좀 높고 넓게 구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광고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원주 강북동에서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 아주 많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호의 세부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병이 이제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나팔리 병이라고 저는 이걸 부르는데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수치에 따라서 다형으로 이제 세부할 수가 있는데 전체 병 수량 중에 자라서거 설정은 거의 드물게 나타나고요. 대부분은 다 나팔리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나팔리병 가형이 이것이 57.5%로 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상도 지역을 중심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같은 시기 조선 전기에 이 나형이 가장 많이 수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형태, 같은 나팔리병이라고 하더라도 형태상으로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유적들 중에서 평강에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확인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장군이 있는데요. 장군은 고려 후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기종인데 조선 전기 분묘에 독일뿐만 아니라 백자와 금청사기로도 일부 제작이 되어서 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가 이제 옆으로 팽으로 이제 이렇게 터진 형태인데요. 기록에는 장군, 장군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눴는데 길이가 좀 짧은 것이고요. 길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기 북부에는 가형이 많고 경기 남부에는 나형이 많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혼합돼서 나타나는
그런데 이제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뇨나 나팔리병, 다형 같은 경우 경기 남부와 북부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면에서나 현황 면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장군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서 더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수와 이제 비례해서 연도를 살펴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이게 왜 이렇게 북부 지역에 집중돼서 나타나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 같은 경우도 그 편방에 그 부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토방로를 파고 그 옆에 그 편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장군과 청자 접시와 발, 그다음에 초등 숟가락 하나.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산책성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기를 볼 수가 있는데 명기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경기 충청 일부, 충청에서는 한 군데 정도 지금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한양 도성 인근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아직 명기가 그 도기지 명기가 부장된 예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런 경기 지역에서만 주로 많이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올해를 보면 흉내 사회에 상공, 명기, 고관 등의 그 항목이 있고 각 항목은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명기 같은 경우에는 기명별 도회와 명칭, 재질, 특징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명기의 재질은 자기와 여기는 왁이라고 했는데 전 이제 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 목기, 칠기 등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독이 명기는 와정, 와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1474년에 전래서로서 간행된 국조 올해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 같은 경우에는 태종과 세종대의 여러 왕후의 장례 등에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건 기록에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발굴할 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핸드폰은 확인이 이제 불가능하죠. 1454년에 그러나 이제 명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긴 하지만 1454년에 사망한 온년문의 무덤에서는 금청, 사기, 호와 접시,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가 부담되어서 여전히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도 19세기 중반까지도 고려의 전통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세기 후반부터 왕실에서는 전래서, 국조 올해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전래서를 준용해서 명기 주장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대부 이하 계층에서는 기록에서보다는 출토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한데 무덤의 측면 편방에 주로 부담되어 있고요. 16세기 후반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 출토가 되는 분명은 대체로 16세기 후반 이후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기지 명기 같은 경우에는 한양수성과 인접한 지역에서만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방에 전래서에 묘방을 파고 편방에 명기를 주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켜지는 현상들이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도기가 됐든 자기가 됐든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기제 명기 같은 경우는 한양 중심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편 무평에서 나온 이런 도기들이고요. 서울 암사동에서 수출된 도기제 명기랑 백자 명기 이게 다 높이가 5cm 이하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선적인 중부 지역 부장 도기의 지역적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경기 지역 조선적인 분노에서 도기와 분관되는 사기는 금청사기와 백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금청사기 같은 경우 수소사기가 매우 적은 편이고 대부분 토토비즘 받침을 한 백자와 분관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전기 백자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번적법인 토토비즘 받침은 그릇에 이건 주로 중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15, 16세기 경기도 광주 관우를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 조질 백자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 번적 방법입니다. 또한 일부 백자에 바닥에 묵서명으로 이렇게 명문이 쓰여 있기도 한데
이런 묻지마 백자 역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공반된 그 독이 역시 이런 그 백자와 대부분 독이들이 공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조선 전기를 두고서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체로 조선 전기 한양도성을 둘러싼 경기 지역은 남부와 북부 모두 독일 입장에 있어서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반된 자비와 분기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분명 한기당 독일가 한천만 부장된다는 전제하에 분묘수와 비교해 봤을 때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보다 그 장군의 비율이 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유도식 의뢰의 시행을 강제하고 이를 법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상세대의 변화는 강력한 입법의 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점진적으로 변화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당 기조의 변화보다는 제사에 대한 번역에 더 역점을 두었던 것도 상당 내의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 16세기 중종대에도 사대부들이 규정한 대로 규정된 대로 상례를 치르지 않는 것이 문제될 정도로 여전히 법제화와 실제 상장례의 풍속은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상장례와 관련된 문화적 관습은 인간의 수많은 관습 중에서도 매우 느리게 변화하며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중부지역 조선적 분노 유적과 부장품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실로 토강묘가 여전히 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다는 점과 고려 후기 현재의 경기 충청 지역에 해당하는 그 양강도 지역에서 분묘 부장품으로 선언되었던 고기 단경호와 장신호가 여전히 부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장신호와 단경호는 우선 전기뿐만 아니라 그 전기 유적 상한 정도도 주로 수표되고 있는데요. 고려 후기의 독일 전통이 우선 전기까지 상당 기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그 조선 전기 경기 지역 분묘 부장품으로 사용된 도기에는 고려와 구분되고 조선의 특징으로 파악되는 면모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나팔입경 가역, 장군, 화수 장경호, 독일의 명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장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고려 후기까지는 거의 분명 부장되지 않았던 이름들인데 그 중부 지역에서는 특히 편방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화수 장경호 같은 경우도 분명 부장품으로 이제 사용되었는데 후토 사례를 보면은 주로 백자와 공반에서 편방에 부장되고 있고요. 그 장군, 화수 장경호, 그다음에 나팔병 다연 같은 경우에는 그 편방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고려와는 좀 단절된 새로운 조선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명기의 부장은 경기 지역의 조선전기 상당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독일의 명기는 확실히 한양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새로운 예제가 도입된 후 이것이 보급되는데 이 지역 간에 보급되는 데 있어 지역 간의 시간차가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제와 관련해서 조선에 들어와서 새롭게 채용되는 요소가 이제 편방인데요. 원래 이제 편방은 고려말 유입된 주자가에서부터 나타나는 시설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고려 이제 그 조선 그 한강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도 16세기 후반이나 돼야 이제 채용이 되는데 그 폐강묘를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편방을 어떤 한 요소만 받아들여서 회관 규정대로 원래 그 전래서에 있던 규정대로 회관묘에 편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토강묘에 그 새로운 요소인 편방 그 요소만을 받아들여서 이제 두 가지 것을 좀 절충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역 조선전기 분묘는 묘지에서 기존의 토강묘의 새로운 요소인 편방이 설치되는 한편 부장품 중에 독일에서도 기존의 고려적 요소와 새로운 조선적 요소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고려 후기 중부지역 토강묘에서 주로 수토되었던 단경호와 장신호가 일부이긴 하지만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 화수당경호, 장군, 나팔등 다영, 연기와 같은 새로운 기장이 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부 맺은 말은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있고요. 이걸 통해서 보면 부산경기 중부 지역,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려 후기를 이어왔을 때는 요소와 새로운 그것만의 요소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전 발표와 오후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